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어제 부여에 이어서 오늘 공주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강 유역에 건설된 백제국은 장수왕에 밀려서 문주왕 때 이곳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리고 동성왕 때 수도 웅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곳에 공산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금강변에 위치한 공산성은 돌과 흙으로 둘러싸은 둘레 약 2.2km의 포곡형 산성입니다. 입구에 이런 비석들이 있는데 공주와 관련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비석들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47기를 이곳에 모아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이곳은 웅진으로 불렸습니다. 성왕이 부여 사비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이곳은 백제의 수도로서 64년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백제문화에 꽃을 피우는 시기였습니다. 산성과 조화되는 풍경이 예쁘고 독특합니다. 저희도 남한산성이나 여러 성들을 돌아보았지만 공산성은 산성 자체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성 안에 현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역사적인 내용 전달에 충실하고 인물들의 관리 상태가 좋아서 이곳 공산성을 걷는 동안에는 마치 백제시대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걸어본 그 어떤 산성 풍경보다 아름답습니다. 공산성에는 방향에 따라 4가지의 깃발이 세워져 있는데요. 성산리 6호분 벽화에 있는 사신도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먼저 서쪽 금소르 성벽에는 백호 깃발이 있고요. 북쪽 공북루에는 현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쪽 영덕루에는 청룡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남쪽 진남루 성벽에는 현무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다. 64년간 백제의 부흥을 일구었던 공주와 공산성의 역사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 안에는 백제 왕궁터와 연못, 그리고 영은사와 명국 삼장비, 만화루, 광복루, 쌍수정 등 백제는 물론이고 고려와 신라, 조선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축조 당시에는 웅진성으로 불렸고 고려 때 공산성으로 불리다가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공산정을 지나 공북루로 가는 길엔 큰 나무와 1914년에 만들어진 누에실을 보관하던 잠종 냉장고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앞쪽 금강에 얼음을 넣어서 누에의 부하를 늦추었다고 합니다. 영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 합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영은사 앞쪽에는 공산성 안에서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연못과 조선 후기에 세워진 만화루가 있습니다. 길이 21m, 너비 15m, 깊이 7.7m로 무너지지 않게 석축을 쌓고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연못은 원래 영은사 바로 앞쪽에 있었다가 조선시대에 조금 더 금강 쪽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올라서면 명국 삼장비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곳에 주둔하면서 주민을 보호해준 명나라 장수 이공, 임제, 남방이 3명의 업적을 기리는 성덕비입니다. 이곳은 연회장소로 쓰였다는 임류각입니다. 그리고 공산성 가장 동쪽에 광복루가 있는데요. 주둔하던 군영의 문이었고 옹신각이라 했는데 1946년 김구 선생이 해방의 기쁨을 담아서 광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충청과 전라, 경상의 관문이었던 진남루입니다. 1971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는데요. 이른 아침 풍경이 참 좋습니다. 이곳이 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고 규모 등으로 볼 때 왕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많은 조사를 통해서 여러 유적과 흔적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곳을 백제시대 왕궁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궁터 한쪽에 쌍수정이 있습니다.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공산성으로 피신했을 때 큰 나무 2그루가 있던 이곳에 자주 왔었다고 합니다.
1734년 관찰사 이수왕이 그 인조를 기리기 위해서 상가정을 세웠는데요. 지금의 쌍수정이라고 합니다. 성곽을 여유있게 돌아보려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공산성은 가을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도 가을에 다시 와볼 예정인데요. 공산성 가을 여행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산성 건너편엔 넓은 녹지대가 있습니다. 용의 순수한 우리말인 미르라는 이름의 섬인데요. 다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섬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은 공원을 정비 중에 있는데요. 봄 유채부터 가을 코스모스까지 다양한 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 그리고 쉼터가 있습니다. 아담한 고원 같은 느낌이 있고 건너편 공산성을 바라보는 풍경도 좋아서 선선한 가을이 되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면서 예쁜 사진을 담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빛 도는 시기에 공산성과 미르섬 괜찮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입니다.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은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흔들리던 백제를 안정시킨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1971년 송산리 5569 고분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왕들의 무덤과는 달리 도굴의 흔적 없이 완벽하게 발견되어서 삼국시대 무덤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과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무령왕릉은 공주여행 목록에서는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송산리 고분군인데요. 한때는 내부 관람을 할 수 있었지만 오염이나 훼손이 심각해서 이제는 내부 관람을 할 수 없습니다. 금악 생태공원은 금악동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에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과 작은 저수지를 품은 숲속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주미산 자연휴양림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대중교통이 쉽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요. 작은 화원도 있고 조용하게 시간 보내기에 좋았습니다. 작은 저수지는 두 곳이 이어져 있는데요. 중간 지점에 이런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엔 캠핑 가능한 휴양마을이 있어서 조용한 숲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을 돌아보았는데요. 우성면 신흥리 연미산 자락에 조성된 자연공원은 2006년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에서 전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국내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이렇게 자연 속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산 전체가 미술관이라 할 수 있죠. 입구부터 산책로 주변으로 나뭇가지를 이어 만든 동물들이나 여러 형상의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어서 작품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거나 설치물 속에 들어가 같은 미술품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한 바퀴 돌아보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영구적이지는 않고 바뀌기도 한답니다. 마곡산은 640년 자장률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진왜란 등으로 여러 번의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구 선생과의 인연이 깊은 곳인데요. 일본 장교를 죽인 후에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해서 이곳으로 피신해서 승려로 위장하고 머물렀다고 합니다. 마곡산은 여러 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풍마동 다보탑이라고 하는 보물 799호인 마곡사 5층 석탑은 한국과 중국, 인도에 3개밖에 없는 귀중한 탑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김구 선생께서 머무르던 백범당입니다. 광복 이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심은 향나무입니다. 김구 선생이 삭발했다는 삭발바위입니다. 이곳에 머무를 때 원종이라는 법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제의 도시 부여와 공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